일부 집중 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초선 의원이신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제 민주당 선대위가 공식 출범했. 일부 집중 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초선 의원이신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제 민주당 선대위가 공식 출범했잖아요. 그렇죠. 예.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알아봤습니다만 민주당 의원 전체가 함께하는 이 메모드급 선대위라고 하는데 이제는 좀 용광로 선대위가 구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인데 제가 어제 이제 그동안 저희 당에서 지난 6, 70년 동안 이제 쭉 당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어떻게 받는가 이걸 좀 살펴봤는데요. 예. 어제처럼 모든 진영의 모든 후보가 함께 출범식에 참여해서 지지 연설을 하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완성된 선대위는 아니고 이게 1차로 이제 의원 내부의 저희 당 내부의 일체감, 뭐 통일성 이런 것들을 이제 모은 건데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큰 선대위. 앞으로 더 확장은 될 겁니다만은 이분들이 다들 이제 자기 고유한 어떤 정치 기반과 매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모아서 예, 득표력을 좀 높여보자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거죠. 예. 역대 그 민주당 이 대선 선대위가 이 모든 의원이 함께한 적이 없었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경쟁자들이 경선에서 경쟁했던 분들이 모두 나와서 그렇게 지지 연설을 했거든요, 어제? 예. 보셨겠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고 그럽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부동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제. 사과를 드리고, 예.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들의 그 분노, 이게 되게, 부동산 정책의 실패하고 관련돼 있다고 보고, 네.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일각에서는 이 문정부와의 좀 이 차별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그 차별화란 말이 되게 예민한 말이잖아요. 예. 어떤 후보도 이전 정부를 계승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계승을 하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화란 말은 차별화 쪽에다 방점을 세게 찍으면 네. 이 차별화를 통해서 뭔가 이 새로운 그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기존의 질서나 기존 정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예. 어제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저 표현으로 하자면 선택적 차별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승할 것과 새롭게 고칠 것, 더할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자고 하는 그 메시지가 강했죠. 예.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 당시에 이 김대중 정부의 이 자산과 그렇죠. 부채를 다 끌어안겠다고 했는데 모두 그렇습니다. 예. 그 맥락에서 보면 된다는 저는 얘기군요. 딱 같은 맥락이라고 보입니다. 예. 역시 민주당의 이 지지 기반은 가장 큰 지지 기반은 호남이잖아요. 이 호남의 민심이 그렇게들 좀 말씀을 하시죠. 예. 호남의 민심이 좀 궁금한데 경선에서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와 어떻게 호남의 민심은 좀 이제 여당 지지로 이렇게 모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호남이다. 이 명제는 근래에는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는 호남의 당원이 많지만 절대적으로는 이미 수도권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이른바 전국 정당화가 되게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고 예. 호남의 민심이 온전히 이재명 후보 지지로 옮겨오지 않았다. 이건 전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왜 지난번 문재인 후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예.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특히 그쪽 출신 후보가 두 분이나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좀 경쟁을 치열하게 했던 분이 광주 전남 출신이셨는데 예. 이런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어떤 감정, 열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투영돼 있었기 때문에 요게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요. 이 어제 선대위가 그렇게 대규모로 꾸려진 것도 그 호남의 민심이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후보 지지로 옮겨오도록 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주 전남 호남민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걸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국민의힘 세력에게 정권을 내줄 수 있다고?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가 풀리고 호남의 민심이 이재명 지지로 대폭 크게 옮겨오고 상승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이제 이 호남에서 탈당했던 이 분들에 대한 이 사면 복당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견을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것도 좀 맥을 의원님의 또 얘기와 좀 맥을 함께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예. 탈당을 통해서 그러니까 해당 행위를 했던 분들을 무조건 받아들이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질서는 있고 정확하게 노선과 가치에 동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탈당 그 자체를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탈당했다가 돌아오는 과정이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을 끌어오겠지만 그리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의 문을 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조건 없이 무조건 다 와라 이런 뜻은 아니죠. 그리고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했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일말의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무조건적으로 그냥 아무 그 기준 없이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호남의 민심에도 호남 현지에서도 보면 특히 광주 같은 곳에서 아니 그러면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던 분들이 기존의 당을 지켜온 분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단 말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예. 최근에 또 윤석열 상대당 또 캠프로 또 영입되신 분들도 있고 호남의 민심은 이 원칙 있는 사면 뭐 이렇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 정리하셨습니다. 뭐 상대당 얘기입니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옹호 발언으로 상당히 좀 곤욕을 치렀는데 지금 경선이 진행 중이고요. 경선 이후에는 이제 광주를 찾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계신데 좀 어떤가요? 분위기가. 광주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광주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죠. 그 역사의식의 천박함, 무례함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되게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계란 봉변을 맞더라도 계란을 맞더라도 가겠다. 아니 누가 오라 그랬습니까? 왜 오히려 광주 분들은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야 저러다가 이 자작극 벌이는 거 아니야?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광주를 다녀왔는데 네. 자작극 벌이는 거 아니야? 그냥 무시하자? 관심 갖지 말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전두환 정치에 대한 옹호라는 것도 있지만 광주 5.18을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게 정말 천박하다고 보는데 누가 광주 시민들께 사과하라 그랬습니까? 5.18이 광주를 그렇게 5.18을 광주에 가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5.18은 단순히 광주의 문제가 아니죠.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민주화운동의 분수령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과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무슨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하겠다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시당할 겁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제부터. 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좀 약간 좀 힘들어 보이는 표정도 읽히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의원님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해야 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동안 특별하게 이
피해를 본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정부의 조치 때문에. 이건 헌법사항이죠, 사실은. 정부가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특정한 개인들에게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과정이 길었고 이전까지 있었던 재난지원금 가지고 충분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또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세수가 많이 거쳤죠.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튼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미국 재무부에서도 한국의 코로나19 재정 지원이 충분하게 여력이 있다. 이렇게 오히려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왜 이걸 어렵다고 하는지 뭐 당하고 조율을 해야 된다고 하는지 뭐 정부가 이걸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돈이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된다면 국가 재정 문제하고 바로 연결이 되겠지만 국가가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개인들의 삶을 보살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 가난하고 국가가 부유하면 재정 여력이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야당의 시각은 좀 부정적인데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장동 이슈를 덮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는데요. 대장동 이슈를 왜 덮습니까? 저는 이 대목도 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장동 이슈를 덮을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걸 덮으려고 했으면 지난번 국감 안 나가죠.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당당하고 떳떳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장동 이슈라고 하는 저희들은 이제 뭐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이재명의 가치를 저는 재발견하게 될 거라고 봐요. 이재명의 청렴함, 이재명의 성과, 이재명의 추진력 이런 것들이 드러날 건데 네. 왜 이 이슈를 덮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덮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 시각 자체가 굉장히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신들 입장에서만 보는 거거든요.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 좀 봐보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봐보면 이걸 덮을 문제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드러내고 시간이 흐르면 저는 오히려 이재명을 새롭게 조명하는 그런 이슈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대장동 이슈가 덮여지지도 않을 거고요. 참 엉터리. 그러니까 그 이상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제가 보기엔 좀 시대착오적인 선거 캠페인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도 어제 이제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예. 이 부동산 문제, 이 대장동 문제도 계속 얘기하겠다 이렇게 또 쓰셨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저도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예. 왜냐하면 이게 맥락을 보면 쭉 보시면 아시잖아요. 만약에 그걸 피하려고 했으면 피해지지도 않지만 자신의 성과인데 이거를 드러내고 싶은데 오히려 피하려고 했으면 국감 안 나서고요. 지금처럼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부분, 예를 들면 뭐 사람 관리를 잘못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이런저런 일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과하고 책임 있게 그걸 끌고 가는 거고요. 실제로 성과가 있고 제대로 되고 오히려 지금 요즘 나오는 게 이제 개발이익 환수법이나 부동산 감독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조명하는데 이게 되게 좋은 계기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후보가 직접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악재가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그 역할 분담이 필요할 거고요.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그러니까 누가 스피커가 될 거냐. 근데 이제 저희 후보께서는 아마 자신이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말씀하신 그런 역할 분담이 필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걸 전체적인 정책 틀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은 후보가 얘기하더라도 폭넓게 연관돼 있는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네. 당에서든 알겠습니다. 또는 그런 조직에서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대위 활동 좀 기대해 보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이었습니다.